예, 모두가 알다시피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지난해 11월에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하고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 전 국방부 장관이죠. 그리고 뭐 하마스 지도자 몇 명하고 이렇게 해서 묶어가지고 전쟁 범죄자로 기소를 해가지고 체포영장을 발부해 버렸어요. 작년 11월 달에. 근데 이 ICC 국제형사재판소 회원 국가가 124개국인데 이 124개국으로 네타냐후나 요아브 갈란트가 가게 되면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체포될 수 있는데 4월 2일 날 ICC 그 국제사법 형사재판소 그 회원 국가 중에 하나인 헝가리로 갔어요. 체포 안 됐습니까? 예,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제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헝가리한테 안 그래도 ICC가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체포하라고. 근데 무시했어요. 와우. 조용해. 뭐 이렇게 떠들지 마. 뭐 그러면서 그 초청하면서 동시에 뭐라 하냐? 헝가리 정부는 헌법과 국제법 틀 안에서 ICC 철수 절차를 개시할 것 탈퇴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 협정에 묶여져 있어가지고 만약 체포를 안 하면은 체포 안 했을 때 강제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인데. 아, 강제 규정은 없군요. 그러니까 체포하라고 하는데 내가 체포 안 해. 그러면 이거를 제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사실상 강제 규정이 없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ICC가 체포 요청했는데 과거 오르반 총리는 말 같지 않은 그 영장이라고 하면서 대꾸도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ICC 칸 검사장에 대한 이제 SDN이라고 대인 제재를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이제 헝가리도 화답하면서 우리도 여기서 탈퇴할 것이야라고 이미 공언을 해놨는데 이미 미국은 탈퇴돼 있고 아마 탈퇴라기보다 제재를 걸어놨을 거예요. 제재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뭐 이게 왜냐하면 전쟁하면 자꾸 코에 보면 코골이, 귀에 보면 귀걸이 다 전범이 되는 거니까 이런 거 자체를 그냥 미군한테 하니까 트럼프가 짜증이 나는 거야. 하지 말라고.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 때는 이거 준수한다고 해놓고서 이제 이렇게 된 건데 그 칸 검사장에 대한 이제 제재를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네타냐후 체포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발맞춰서 우리도 아예 그냥 로마 교약 거기서 난 나올 거야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네타냐후 초청하면서 나는 어떻게 보면 탈퇴할 거야 하고 가운데 손가락을 내민 거예요. 쇼를 만든 거죠. 난 너네랑 상종 안 한다라고. 그걸 어떤 강력한 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오르반 총리? 예. 헝가리. 그렇죠. 멋있는 것 같아요. 헝가리 어떤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헝가리도 이게 그 문화적 지적인 소양이 굉장히 깊은 나라더라고요. 보니까 과거에 식민지 여러 나라에 있었는데 어찌됐건 이제 냉전 존시크의 독립국가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 동구권의 슈퍼스타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만 어느 정도 이제 헝가리는 이제 수학 강국이에요. 수학 자연과학이 세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우리 오펜하이머 영화도 한번 리뷰했지만 거기 핵개발 맨하탄 프로젝트를 주도한 사람 중에 하나인 폰 노이만 역시 헝가리 출신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좀 지적 배경이 좀 깊죠. 그런데 이제 빅터 오르반 총리가 2010년부터 이제 재임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헝가리도 저출산으로 허덕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출산율이 0.83%로 뚝 떨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오르반 총리가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전전국 가다가 딱 이스라엘을 본 거야. 이스라엘은 선진국가인데 불구하고도 서구 선진국 중에서 출산율이 2.1명을 넘어요. 그럼 당연히 이제 전쟁 위협이 있고 또 정부에서 엄청난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아이비 뭐 체외 수정 뭐 이런 걸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이제 출산율이 2.1명인 걸 보고 요거에 이제 벤치마크 배워가지고 오르반 총리도 정부 예산의 10분의 1, GDP의 3%를 저출산 대책, 가족에다가 집중 배치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인데 우리나라는 1.5%밖에 안 돼요, GDP. 근데 얘네는 3%를 갖다 꼬라박으면서 이제 저출산에 성공했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이제 모범 국가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오르반 총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헝가리 같은 경우는 EU의 그 무슬림 난민을 이제 각 EU 국가들한테 받으라고 할당제를 줬나 봐요. 근데 헝가리는 안 해. 난 안 받을 거야. 끝까지 버튼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헝가리고 그러다 보니까 EU 국가들이 겪는 무슬림 난민 문제는 없어요. 여기서 아예 받지를 않으니까. 그리고 지난 10월 7일 학살 이후에도 유럽 전 세계, 미국 전 세계에서 친팔레스타인 집회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친팔레스타인 집회도 없고 또 극자 서구 매체들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독재 국가라고 이제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퀴어 축제도 없어요. LGBT 그런 것도 없고 퀴어 축제도 없고
좀 신기한 게 헝가리 출신 그 극좌파 유대인 중에 유명한 사람이 이제 조지 소로스가 있죠. 조지 소로스가 헝가리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헝가리에서 뼈도 못 추립니다. 활동을 못 해요. LGBT 활동을 못 해요. 극좌 활동을 못 하고 다 거의 뭐 준추방에 가깝게 활동을 하면 그냥 다 처단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헝가리를 동유럽의 시온주의 국가라고 많이 보고 있고 국제적 관점에서는 이후에 어떤 피시아파 정책과 무슨 이민 정책을 반대하면서 러시아하고도 이제 뭐 우호적이라기보다는 약간 적대적 공생관계, 독자적인 이제 외교 노선을 펼치고 있고 요번에 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헝가리의 그 ICC 탈퇴 등 이스라엘 사양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헝가리의 통치념이 유대 기독교 정신의 복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 기독교 정신의 큰 집인 본가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이게 받들어 모시는 약간 그런 짝사랑을 넘은 그 이상의 어떤 본가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네타냐후 초청해서 성대하게 한 걸 보면은 아 이거 진짜 헝가리는 진짜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모시는 시온주의 국가를 모시는 좀 축복받은 국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차 대전 때 헝가리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예. 거기 그 헝가리 부다페스트 보면 도나우강, 다뉴브강이라고 그러죠. 예.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빠져서 죽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 헝가리의 보상 심리가 있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이 그 유대인을 많이 학살한 독일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헝가리 앞으로 사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동구권에서 이스라엘의 친이스라엘 국가 아제르바이잔의 이 두 국가의 이제 앞으로의 행보가 좀 기대는 됩니다.